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오늘은 재무설계 실제 사례 중 직업 군인들을 위한 재무설계 실제 사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군인 재무설계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인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군인 재무설계 실제 케이스와 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박태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태용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업 군인을 위한 재무설계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뤄봤는데 오늘은 실제로 이제 우리 박태용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군인 재무설계를 위주로 또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서두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직업군인분들 교육을 드린 지가 어느덧 한 10년 차 정도 됐는데요. 도움을 드리다 보면 이제 군인 간부님들 중에 저축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빚을 내서 전역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간부들에게 올바른 금융 지식을 좀 전달해주고 빚 없이 좀 전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후에도 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제 올바른 금융 관리 지식을 좀 쌓아서 미래에 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빚 없이 전역할 수 있도록. 네. 사실은 이 저축을 많이 하고 전역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빚 없이 전역하는 것도 하나의 참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있네요. 네네. 자, 이제 사회 초년생들 이게 직업군인 하면은 군인연금 이제 수령 조건을 채워서 20년 이상 근무해서 전역하는 분도 계시지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빨리 이렇게 이제 직업군인 하다가 전역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 좀 이렇게 길지 않고 좀 짧게 군인으로서 복무하다가 전역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재무설계가 좀 케어가 필요한데 우리 박태용 전문가님도 군 간부로 전역하셨죠? 네, 저도 06년도에 임관을 해서 5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좀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입장 그리고 뭐 처지를 잘 이해하실 텐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직업 군인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지출과 분석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군인들은 이제 첫 임관 시에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소득도 이제 사실은 뭐 그 나이에 비해서는 소득이 좀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네. 어떤 금융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일단은 대표님 말씀대로 사회 초년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급여가 이제 작은 건 아닌데요. 일반 군 간부님들과 일반 사회인 분들과 급여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군 간부님들은 사회인 분들과 달리 뭐 군 아파트, 관사, 군 안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국가 안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죠. 하여 월세, 뭐 물건 구매 할인 등 이러한 기회비용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사회 초년생부터 좀 안정적인 소득을 시작하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관심을 미리 가지신다면 동년배들보다는 선배들처럼 많은 자산을 모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 주신 거 보니까 네네. 이제 관사 생활이 있고 또 PX에서 이제 물품을 구매하고 또 복지 카드를 또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드린 대로 금융에 관심이 없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SNS, 유튜브 등의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좀 빚을 내서 코인, 주식, 위험한 도박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노력 없이 단기적으로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관리에 대한 지식을 좀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모아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 이렇게 연끌 비투의 어떤 피해 본 케이스도 좀 많이 있던가요? 네, 제가 뭐 소개든 교육이든 이제 인원들 만나러 다니다 보면 케이스도 상당히 좀 많이 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급 장교, 초급 부사관들은 사회 초년생들은 급여를 잘 받아도 이제 소비 습관이라든지 금융 지식이 말 그대로 이제 뭐 훈련도 이제 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제한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그래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이제 백지에서 사실은 이제 플랜을 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 간부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혜택이나 이 초년생 군 간부들에 대한 어떤 지출 분석표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미있게 모으는 방법을 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건 시드머니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수익을 얻는 것도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은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머니가 모이는 시간 동안 대신에는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경험이 있어야 시드머니가 모였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큰 자산으로 결정짓게 될 겁니다. 군인들 같은 경우에 혜택받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축 관련해서는 군인 공제와 군인 우대 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의 임관시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상품에만 좀 올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간혹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군인들을 위한 상품이잖아요, 대표님. 군인만 우대받을 수 있는 혜택만큼 저는 이율이 그렇게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부나 사회에서 나오는 혜택들이 더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은 이걸 분석해서 더 좋은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군 간부들이 저축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백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두 분 정도만 지출 분석표를 보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군 간부님들 개개인마다 소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급여는 세금 제외하고 기여금 제외하고 한 160 정도 급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근 수당이라고 하죠. 초과 근무 수당인데 적게는 20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는 인원들은 60까지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비가 한 15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로는 한 190에서 최대로는 230 정도까지 급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인인데도 군에서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식사를 먹을 텐데도 이 식비가 또 이제 설정이 돼 있네요. 네네, 식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급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축 관련 부분에 인원들이 임관하자마자 이제 군 혜택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군 적금만 이렇게 100만 원씩 올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단기적으로 금액이 필요할 때 소액만 필요해도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자가 낮잖아요. 그 낮은 이자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또 반대로 공제외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올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쪽에 올인을 하게 되면 내가 중간중간 돈이 필요할 때 인출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해약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습관은 계속 어느 정도 모여서 내가 목돈을 운영할 때쯤 해지를 하게 되고 닫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목돈을 크게 모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저축 포트폴리오를 군인들만 할 수 있는 일반 은행에 가시면 군인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대략 5에서 한 6%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군인분들은 맥스로 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까지 은행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 단기적으로 금액이 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 설정을 풀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 50원 네네. 뭐 혹시 단기 사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사병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율이라든지 계열사가 좀 다르고요. 이제 군 간부님들은 이제 군인 우대 적금이라고 해서 만기 기간은 똑같이 1년에서 3년 있고요. 이율은 각각 은행마다 한 0.5%에서 1%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단기 적금이기 때문에 1년짜리 만기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쭉 하는 것보다 1년짜리 만기에서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군인공제 안에 예금형 목돈 수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한 세금 떼고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걸로 활용을 하게끔 유동성을 좀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돈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사회 초년생인 만큼 나이에 맞게 안정적인
펀드 투자를 좀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의 단기, 중기 정도는 20%에서 30% 자산을 이제 목돈 마련으로 운영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 저축은 우리가 10년 이상, 20년 동안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 총 소득의 10%만 유지를 하게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이제 87만 원에서 평균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저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로 포트폴리오 짜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이렇게 보면 관사비가 사회인들보다 굉장히 적죠.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급여 남기 전에 이제 9일날 남는 자산이 있다. 대부분 인원들은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출금 통장이라고 해서 CMA 입출금 통장을 좀 활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 긴급 자금이라든지 여유 자금을 좀 모아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두 번째, 대부분 장교분들은 학자금 대출이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급여는 뭐 전과 동일하고요. 뭐 저축사일도 전과 동일한데 대부분 또 실수하는 부분이 대출이다 보니까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고 대출부터 이제 무조건 상환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대출부터 상환하는 건 맞으나 내가 그때 좀 서로 이율들을 확인하고 대출 상환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보시다시피 학자금 대출은 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상품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대출을 갚아서 그때그때 꼭 준비해야 될 혜택을 놓치는 게 아니라 혜택도 잡으면서 적금도 하면서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군인을 위한 이제 예적금 금리가 좋다 보니까 네네.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낮은데 무조건 이 상환부터 먼저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자를 더 받아서 네네. 그걸로 상환하는 게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또 매년 이제 이율이 어떤 게 더 높은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상환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축 포트폴리오가 이제 완벽하게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위험 직급에 있는 이제 뭐 군인분들, 그다음에 뭐 소방, 경찰, 이 공무원분들께서는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위험 자산, 보장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제 가족들의 큰 상심을 덜어줄 수 있도록, 또한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도록 10% 정도는 이제 위험을 대비한 이 보장 자산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저축 포트폴리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 중에 어떤 사고라든지 여러 네. 사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의 10% 정도를 지금 보장 자산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사회인분들도 똑같이 10% 정도는 위험 자산을 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군인분들도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도 소득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좀 대비를 해놔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관리하던 이제 장교분 중에 실제로 사고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좀 전문가로서 상황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서 보장 자산을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좀 유족 자금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이제 직접 전문가님이 경험하시고 또 유족한테 유족 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한 케이스네요. 네, 저도 이런 경우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3-4배 정도는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장 자산까지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제 목돈 시뮬레이션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아까 지출 분석표를 짠 상태에서 이제 목돈 시뮬레이션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별로 시뮬레이션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MA 비상금 활용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금액이 좀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1년마다 명절 보너스, 그다음 성과 상여금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축의 재미를 느끼고 이제 금융의 맛을 본 인원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저축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CMA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명절 보너스, 성과 상여비까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급 장교 케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300 정도씩 이렇게
이제 자금이 쌓이게 이렇게. 네, 그 외로 또 분기마다 또 포인트도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 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를 안 했고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모아나가는 금액이 그래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5년 정도 하니까 지금 한 7천만 원 좀 넘게 나오는데 실제 막 이 정도 나옵니까? 네, 실제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쓸 거 다 쓰고 모아도 5천 이상은 모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축의 재미를 느끼고 성과상여금 등등 이런 것까지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좀 많은 자산을 모아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인원들 이제 톡한 내용을 이제 자금을 한번 이렇게 찍어와 봤는데요. 아, 관리하신 분 중에 실제 이제 그 관리 받은 분들과 주고받은 이제 카톡 내용들입니까? 네, 각각 이제 뭐 육군, 공군, 해군, 뭐 특전사 각각 하나하나씩 제가 카톡을 캡처해 왔고요. 보시다시피 인원들은 이제 목돈이 마련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반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케이스는 보니까 합쳐서 1억 2천 정도 자산이 네, 있다라고. 그 인원도 이제 대부분 제가 5년차 인원들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위는 4년차 정도 됐는데 이분도 이제 잘 관리해서 1억 2천 정도 금액을 좀 모았고요. 차에 많이 모았네요. 네네. 1억 넘게 모았다는 네, 얘기는. 이런 인원들은 아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또 투자를 해서 내 자본금 시드머니를 조금 더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4, 5년 차에 이렇게 1억 넘게 모을 수 있다는 게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모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생활비는 아까 제가 지출 분석표 짜 드린 것처럼 대부분 50에서 6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25일 날 초과 근무 수당까지 이제 쓰는 인원들은 거의 넉넉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축을 정말 열심히 모으는 인원들은 아까 뭐 초과 근무 수당까지도 이제 저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셨네요. 고마하겠다 진짜. 톡이 맨날 오는데 제가 얘기해요. 제가 모은 게 아니고 너가 모은 거기 때문에 잘 이제 묵묵히 저축하게 되면 자산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출 분석표 내용을 제가 이제 들어보고 또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은 분들의 이런 또 감사 표현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축하면서 간부들이 혹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험상 뭐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상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좀 저축을 잘 하다가도 이제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뭐 교육을 해주는 분들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게 주변 선배들이나 동기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는 이제 전문가 선배들과 동기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하여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해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또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한 좀 상품이나 불안정한 상황에 좀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자신만의 금융을 좀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좀 안정적인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직업 군인으로서 이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복 입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전역 후에도 안정적으로 이게 생활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잘 이어갈 수 있게 도움을 이제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군 간부님들이 전역 후에도 어떤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또 이제 제2의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어떤 시드머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밑바탕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문가님은 군 간부님들 위해서 이런 그 금융 지식에 대한 교육과 또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네, 계속 할 거고요. 지금까지 저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많이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군 간부 후배들에게 이제 금융에 대한 실전 좀 지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좀 돈을 잘 저축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노력해서 계속 금융교육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직업군인 재무설계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어떤 포트폴리오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전문가님들이 직업군인들이 현장에서 군 생활에 좀 집중할 수 있고 편하게 재무적으로는 우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관리를 받아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